오늘 정말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AI한테 그냥 대답만 잘하는 법이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질문할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는 내용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 LLM이 어떻게 하면 수동적인 답변 기계를 넘어서 능동적인 정보 탐험가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이 BED LLM 논문을 통해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LLM, 정말 뭐든지 다 대답해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의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모르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먼저 그리고 똑똑하게 질문을 던지는 능력은 생각보다 떨어진다는 거죠. 이 논문의 연구진들이 바로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AI와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LLM이 대체 왜 질문을 잘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보이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오늘의 주인공, BLLM이 뭔지, 그리고 이 모델을 특별하게 만드는 세 가지 핵심 혁신은 무엇인지, 또 실제 테스트에서 얼마나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는지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문제가 뭐냐면요. LLM이 단발성 질문은 꽤 잘해요. 그런데 대화를 이어가면서 상대방의 답변에 따라 다음 질문을 유연하게 바꿔나가는 것, 이걸 적응적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구진들이 아주 강력한 이론적 무기를 가져옵니다. 바로 통계학에서 나온 건데요.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질문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는 분야죠. 자, 그게 바로 메이즈 실험 설계, 영어로는 Bayesian Experimental Design, 줄여서 BED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선택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장 많이 줄여주는 쪽으로 결정하는 수학적인 방법론, 뭐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BERD의 심장 같은 개념이 바로 EIG, Expected Information Gain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대 정보 획득량인데요. 스무고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춰야 할 인물이 톰 크루즈인데 혹시 톰 크루즈인가요? 라고 묻는 것보다 혹시 남자인가요? 라고 묻는 게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지워주잖아요. 바로 EIG는 각각의 질문이 정답에 대한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여줄지를 점수로 환산한 거예요. 그리고 BELDLMM은 항상 이 EIG 점수가 가장 높은, 가장 효율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설계된 거죠. 바로 이 아이디어를 LLM에 그대로 적용한 게 오늘 우리가 다루는 BED LLM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EIG라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LLM의 의사결정 과정에 아예 심어버린 거죠. BLLM이 작동하는 방식은 보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작한데요. 계속해서 이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일단 가능한 질문 후보들을 쫙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각 질문마다 EIG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당연히 최고점 질문을 골라서 던지겠죠? 답변을 받으면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이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하는 겁니다. 굉장히 체계적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똑똑한 이론을 LLM에 적용하는 게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는데 다들 실패했거든요. BAD LLM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다른 연구들이 놓쳤던 세 가지 결정적인 비밀병기 덕분입니다. 첫 번째 혁신,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뭘 계산할 거냐 하는 목표 설정의 문제였어요.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기존 연구들이 저지른 아주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실수가 딱 보이죠. 그들은 AI한테 그냥 답변이 뭐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질문, 즉 불확실성이 높은 질문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해요? 같은 질문이죠. 답이 수십 가지니까 불확실성은 높지만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영화 취향과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반면에 BED LLM은 최종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질문, 그러니까 어떤 영화 장르를 좋아하세요? 같은 유용한 질문을 던지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혁신은
LLM의 고질적인 문제, 바로 대화가 길어질 때 드러나는 의외로 부실한 기억력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그냥 이전 대화 내용을 통째로 AI한테 넣어주면 다 기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천만에요. 연구를 해보니까 GPT-4o 같은 최신 모델조차도 방금 전에 했던 말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엉뚱한 가설을 내놓는 일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이 내놓은 해결책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Sample then filter. 그러니까 일단 막 던지고 나중에 걸러내자는 전략이에요. 먼저 LLM한테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능한 가설들을 마구 생성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필터링 단계를 둬서 지금까지 나눈 대화 내용과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가설은 가차없이 다 걸러내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 일관성을 강제로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혁신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방식 그 자체에 있어요. 그냥 아무 질문이나 해봐. 이게 아니라 아주 전략적으로 질문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스무고개를 할 때 혹시 그 인물 김연아 선수인가요? 이렇게 하나씩 찍는 것보다 혹시 운동선수인가요? 라고 물어서 가능성을 절반으로 팍 줄이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바로 그렇게 남은 후보군을 가장 효과적으로 쪼갤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내라고 LLM에게 명확하게 지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비밀병기까지 장착을 했는데 과연 실제 성능은 어땠을까요? 이제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스무고개 게임이죠. 적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는 없을 겁니다. 결과를 보세요. 이건 정말 압도적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네요. 유명인을 맞추는 게임에서 기존 방식의 LLM은 성공률이 14%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BLD 브레인 LLM은 무려 91%입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죠. 네, 91%. 이 숫자가 보여주는 건 단순히 성능이 조금 좋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BED LLM의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특정 데이터에서만 운 좋게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걸 이 표가 보여줍니다. 동물, 유명인, 사물, 어떤 데이터셋, 어떤 모델을 쓰더라도 BED LLM이 다른 방법들을 그냥 압도해버립니다. 그만큼 이 방법론이 탄탄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AI한테 스무고개를 잘하게 가르치는 게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게임 잘하는 AI 만드는 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환자한테 증상을 듣고 이 증상이면 이걸 추가로 물어봐야겠구나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정확한 진단을 돕는 의료 AI. 또 학생이 뭘 모르는지 정확히 짚어내는 질문을 던져서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AI 튜터. 이 모든 게 바로 이런 기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용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려는 능동적인 AI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건 AI를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도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능동적인 협력자로 바꾸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 우리가 AI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